저는 하나고등학교 입학홍보부장 황진영입니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자사고가 어떤 유형의 학교인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또 자사고에 입학하면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대학 진학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자사고를 가려면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하면 좋을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사고는 다 학교별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준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32개의 자사고가 저마다 다른 색깔을 지니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에 따라서 가능한 지역이 제한되어 있는 광역 단위 자사고와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로 구분이 되는데, 서울에는 14개의 서울 방식 자사고, 광역 자사고가 있고요. 그리고 1개의 전국 단위 자사고, 서울 이외 방식 자사고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이런 자사고들은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느냐, 바로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잘 갖춰져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싶은데 그런 학생이 많지는 않아서 자기주도 학습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이렇게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선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교재 11페이지에서 한번 보셨던 슬라이드예요. 여기 이 슬라이드에 이제 제시되어 있는 것 중에서 경희고등 14개 학교를 우리가 서울 방식 자사고라고 구분을 하는데, 이 학교들은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학생 지원율에 따라서 추첨이나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100명을 선발한다. 그런데 지원자가 130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선발하겠죠? 120% 초과 150%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첨 없이 130명을 전원 면접해서 100명을 최종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면접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해서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는 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경희고등 14개 학교의 서울 방식 자사고 중에서 신일고 또 한대부고는 지원율에 관계없이 모두 다 추첨으로 선발한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서울 이외 방식 자사고로 구분이 되는 하나고등학교는 1단계에서 교과 성적을 반영해요. 교과 성적과 출결을 바탕으로 2단계 면접 대상자를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2단계 면접 대상자가 되면 역시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해서 서류평가, 면접평가를 실시하고 체력검사 결과까지를 더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이런 선발 과정을 거쳐서 자사고에 들어온 학생들은 학습 계획이 좀 잘 세워져 있고 학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특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자기소개서 작성 경험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할 때는 나의 중학교 생활도 돌아봐야 하고요. 고등학교 들어가서의 학습 계획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걸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확실히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출발점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모든 고등학교가 다 동아리를 선택해야 돼요. 거의 들어가자마자. 그리고 조금 지나면 학교 프로그램을 선택하라 그래요. 또 조금 지나면 수강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계획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면 좋은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입학 후에 맞이하게 될 다양한 선택과 결정에 대한 사전 경험 차원에서라도 모두가 자사고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자기소개서 문항을 놓고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참고로 또 자사고는 모집 정원의 20%를 사회통합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어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육비 지원 계획 등이 학교마다 잘 마련이 되어 있고 또 이 학생들의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자격을 갖추신 분들은 자사고에 지원해 보실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사고 교육 활동, 자사고에 들어오면 어떤 교육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주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게 자사고 교육 환경의 특징입니다.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이수 학점이 더 많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고에서 필수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학점들 중에 예술교과에서 5학점, 기술가정 등의 교과에서 4학점을 빼서 총 9학점만큼을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 내가 나의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과목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자사고 교육의 교육과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 편제표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자사고를 졸업한 학생들은 본인이 관심이 있는 과목에서 더 많은 교과목을 이수했을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나은진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슬라이드인데요.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기준 학점이 4학점인 과목들을 3학점으로 편성함으로써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수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만큼 세특도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만 많은 것이 아니고 더 심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특목고의 교육과정 안에는 자사고의 교육과정 안에는 특목고 선택 과목, 그러니까 과학고라든가 외고, 국제고에 편성하는 그런 과목들을 자사고에 편성해 놓는 경우가 많고요. 또 대학 과목 선의수제에 해당되는 과목들, 흔히 AP 같은 과목들도 자사고 교육과정 안에는 다양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 학습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얼마든지 더 심화해서 학습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생겼던 호기심이나 거기서 알게 됐던 내용을 바탕으로 연계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학교의 특색 프로그램도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 학교 기준으로 하나만 소개해 보자면 지역 연계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이 활동에 참여했던 한 학생은 본인이 수학과 또 물리 과목에서 배웠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 앞에 있는 한옥마을이 있는데 그 한옥마을의 주차장의 동선과 주차 라인을 어떻게 그리면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것을 본인이 분석해서 보고서를 쓰고 제안서를 구청에 내기도 했던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생의 관심사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특색 프로그램도 잘 갖춰져 있는 환경이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2학년으로 가고 3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과목들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자사고는 상대적으로 상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난이도가 높아지는 과목의 수강자 수가 오히려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기준으로 물투 지금 이제 2학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물투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전교생의 60%가 넘고 AP 화학2는 70%, AP 미시경제는 50%가 넘어요. 이걸 이제 숫자로 전환해 보면 과고 학생 전체, 또 외고 학생의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수강자 수가 확보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과목에서 수강자 수가 확보된다는 것은 자사고의 굉장히 또 좋은 강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자 간의 편차가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교사가 수업을 끌고 나가기가 수월해서 진도가 빨라요. 그럼 이제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수능 4점짜리 문제라든지 면접, 또 논술 이런 것을 대비할 수 있는 수업 활동도 같이 병행해서 준비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의 특색 프로그램을 좀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QR코드 준비해 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학교에 QR 찍고 학교의 특색 프로그램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에 한 가지 적용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중국어를 중심으로 어문계열 진학을 희망했던 한 학생인데 이 학생은 고등학교 와서 처음 중국어를 배웠어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학교에 편제되어 있는 외고에서 보통 개설하는 특목고 선택 과목인 중국어 회화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강자 중에는 중국에서 살던 학생도 있었어요. 보통은 그러면 내신이 불리하니까 안 들어야 되는데 이 학생은 도전적으로 수강했고 또 그 중국에 살던 학생에게 오히려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실력을 열심히 키워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성취를 바탕으로 교내 중국어 말하기 대회라든가 또 교환학생, 실제 중국에 가서 중국 학생들과 교류해보는 시간도 가지면서 역량을 키우게 되죠. 결국 이 학생은 고대에 진학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새로운 언어를 처음 시작했는데 외고 학생들과의 경쟁에서도 경쟁력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진로와 관련해서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이 자사고엔 잘 마련이 돼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자사고에서 대학을 어떻게 진학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진학하는가예요. 자사고에 진학한 학생들 중에 자사고를 졸업한 학생 중에 4년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을 분석해 보니까 한 15% 정도는 스카이를 갔고 50% 정도는 건동홍 라인까지 갔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전형으로 갔는지 살펴봤더니 짐작 가능하시겠지만 소시에서는 학종 중심으로 진학을 했고 또 정시, 수능 중심의 정시와 또 논술에서도 굉장히 많은 합격자들을 내고 있음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교과 전형이 없어요.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자사고 선택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게 하는 그 주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과 전형은 이제 바뀌는 대학 입시 제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내신 성적을 정량적으로 단순히 평가하는 구조이죠. 그런데 자사고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1등급, 2등급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9등급제에서 종합 1점대, 2점대 내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사고의 학생들은 교과 전형으로 지원 자체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대신 학생부 종합 전형 중심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학종에서는 교과 성적을 평가할 때 이수한 과목의 선택한 상황 등을 고려해서 평가를 해줘요. 실제로 그게 정말이냐를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은데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같은 학교 같은 학과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내신 커트라인의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또 같은 학교 같은 학과 안에서 같은 종합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고와 자사고의 등록자 성적, 내신 점수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상대적인 우열의 개념이 아니고요. 만약에 1점대, 2점대 내신 저 기준을 그대로 동일하게 자사고에도 적용하면 자사고에는 우수한 학생이 많아도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이 과목을 선택한 환경, 예를 들면 수강자 수라든가 또 그 과목의 난이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 주는 것이 종합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사고 학생들은 이런 종합 전형으로 많이 지원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 뇌피셜이 아니고 이렇게 대학에서 출판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안내 자료와 같은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좀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사고 내신은 왜 이제 우리 교재에도 실려 있었고 앞서 나은재 선생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5등급, 9등급 이렇게 전환하는 비교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일반고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사고도 자사고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해당 관심 있으신 자사고에 찾아가셔서 그 자사고의 9등급제 기준으로 내신대별 대학 합격 성적 분포를 좀 확인하셔야 자사고의 내신을 올바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그다음 학종은 25페이지 상단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학종은 단지 교과 정량 평가만으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의 평가 지표에 불과하고 그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수능이라든가 교과 기반 활동이라든가 이런 준비를 병행해야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자사고를 지원하기로 보통 이제 마음을 먹으시면 그 다음 단계로 고민하시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학교별로, 고등학교별로 어떤 학교는 수시 실적이 더 높고 어떤 학교는 이제 정시에서 더 강점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또 뭐 설명회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학교가 이러하니까 지금 중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성적을 파악해서 이제 너는 수시형이니까 너는 수시형 학교를 가라, 너는 정시형이니까 정시형 학교를 가라,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와서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이게 지금 이 시기에 이거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반항에 중학교 학생에게 너는 수시형이야 정시형이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좀 다소 너무 이른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이 변화되는 입시 제도 안에서는 무슨 수시의 정시와 정시의 수시와 이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그 경계가 조금 모호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사고를 지원하기로 결심하셨다면 두 개를 다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추천드리고, 그럼 그중에 어떤 고등학교를 내가 선택할 것이냐의 기준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학교에 가면 더 빠르게 성적 실력이 향상될 수 있겠느냐, 내가 진로 준비를 차근히 꾸준히 해나갈 수 있겠느냐의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학년 1학기 성적 777666이 나왔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2학년 때 성적을 많이 끌어올렸길래 불러서 물어봤어요. 야, 이게 돼? 너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잘하는 공부 방법이 뭔지를 생각해 봤대요. 얘는 토론하고 발표하고 하는 걸 중학교 때 많이 했던 애라 긴 글을 읽어본 적이 많고 그 글에서 내 주장을 뒷받칠 만한 근거를 찾아내는 글을 분석하는 능력이 잘 돼 있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을 문제풀이로 전환하는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도 극복이 안 되는 과목은 어떻게 했어? 다 외웠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사고에 지원을 한다면 꼭 자사고만이 아니겠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노력, 이것이 어느 학교에 가서나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